방향은 나쁘지 않고요. 거실의 메인 창이 남향에 가까운 남남서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베이 판상형이군요. 맞동풍이 바로 잘 되는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도 있고요. 그런데 서양집은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는 청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1단지 1068세대, 2단지 569세대 총 1637세대입니다. 대단지죠? 그 중에 일반 분양을 718세대 하는데요. 5구형과 8사형이 있습니다. 분양 정보 간략하게 살펴보고 입지, 시세 정보, 단지 배치 평면도 분석하고 장점, 단점 따져보고 분석해서 어디에 청약하면 좋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모집 공고가 오늘 7월 5일 떴고요. 모델하우스는 7월 12일 오픈한다고 합니다. 1순위 7월 16일 청약하고요. 당첨자 발표 7월 23일입니다.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고 했어요. 재당첨 제한 없고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도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홍보 내용인데요.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전에 어느 아파트가 청약한 사람을 놓고 벤츠 한 대를 추첨한 것도 있었는데요. 물론 분양가가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벤츠 욕심에 많은 청약자가 몰렸으나 막상 계약률은 저조해서 미분양 났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진리입니다. 좋은 곳은 행여 남이 할까 비밀로 하는 법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보시게요. 우리가 근처 아파트 가격, 과거 분양 가격 등을 살펴보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싼지 비싼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해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하게 된다면 기타 지역은 소용이 없게 되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특별공급 중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그리고 일반공급과 노부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가 12개월 이상입니다. 이번에 분양 세대는 718가구, 총 1637세대입니다. 일반 분양과 특별공급 있죠.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59 ABCD가 9억 6천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84 ABCD가 12억 정도 됩니다. 당첨자는 전용 8호 이하이니까 가점자 40%, 추첨제 60%입니다. 추첨제는 그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하게 되죠. 위치는 석계역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역세권입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단지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길게. 이쪽 2단지와 1단지 저 끝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나겠죠. 역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거리를 재보았더니요. 2단지에 아주 가까운 곳, 역에서 가장 가까운 석계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거리가 227m 정도, 도보로 3분 거리네요. 저쪽 1단지 끝에서 역까지는 742m, 11분 거리입니다. 도보로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 돌고지역까지 508m, 도보 7분 거리군요. 직선거리로 재었으니까요. 이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갱노노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가 석계역이에요. 석계역 근처, 지금 이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근처에 우리가 비교할 만한 아파트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2026년 예정, 바로 그 옆에 2025년 3월 예정인 자이 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1단지부터 4단지까지 대규모 아파트인데요. 지금 419명 보는 중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기 분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들어왔더니요. 여기는 2840세대고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33평 분양권 실거래 평균이 11억 9,500 그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시 물론 여기도 아주 역세권이죠. 여기는 돌고 지역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물론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32평 7.6억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두산 아파트 1998년 27년 차 거의 30년 된 아파트예요. 32평이 최근에 1개월에 7억 6천.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계역과 가까운 월계 한진 한화 그랑빌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3,003세대 대단지이고 2002년 10월 23년차 아파트고요. 1개월 평균이 8억 6,380입니다. 마찬가지로 23년차 된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돌고지역 쪽에 레미안 석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클릭해보면 여기는 2009년 16년차 580세대, 세대가 작죠? 32평이 1개월 평균이 8억 8,500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장이동 꿈우숲 아이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입주했으니까 5년 차인데요. 1711세대 34평에 1개월 평균 거래가가 11억 2천만 원이군요. 그런데 여기 꿈의 숲은 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km 정도 되죠. 도보 16분이에요. 꿈우숲과 비교한다면 꿈우숲이 역과의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우리가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시세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자이 레디언트와 비교를 해보게요. 자이 레디언트는 2022년 11월 공고해서 2025년 3월 입주입니다. 반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2027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이 레디언트의 가장 역에서 가까운 곳은 거리가 164m이군요. 도보 3분 거리라고 나오네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자이 레디언트의 5구 분양가가 8억이 조금 못 됐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9억 6천 정도 됩니다. 1억 한 6천 정도 가격이 상향된 거예요. 그리고 84A가 자이 레디언트는 10억 2천 정도였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라디우스 파크는 84A의 분양가가 11억 8천, 12억 가까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건 역시 1억 한 6천 정도 가격이 상향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분양가가 한 1억 6천 정도 오른 것이군요.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가 떨어질 리 없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분양을 할 때 현 시세
심지어는 현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분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되도록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지들의 방향들을 일일이 다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각도를 재어봐야 돼요. 어떤 데는 남동도 있을 것이고 남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정남향도 있을 것이고 여기 얼른 보기에 202동의 1, 2, 3, 4 라인은 정남향에 가깝군요. 20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4라인, 5라인은 어떻습니까? 거의 정서향에 가깝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네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여기가 바로 현장이죠. 여기에 맞게 갖다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2단지, 이쪽이 1단지죠. 2블럭, 1블럭. 분양은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청약을 하면 2블럭이 당첨될지 1블럭이 당첨될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가 작다는 점에서는 나중에 생활할 때 단지가 작다는 점에 있어서는 2블럭이 조금 더 불리하겠지만 역에 가깝다는 점은 2블럭이 장점이겠군요. 이제 59A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9A는 이쪽에 보라색으로 된 곳이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 우선 방향은 정남향에 가까워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정남향에서 아주 미세하게 동쪽으로 조금 기울었지만 뭐 정남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남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동, 202동, 203동의 이 보라색인 59A형 아주 마음에 드네요.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베이 판상형이죠. 주방과 거실이 맞동풍이 되는 판상형, 3베이 판상형. 방 하나가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이쪽 방향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1블럭에도 있으니까요. 1블럭의 5구형은 이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동향입니다. 여기도 남동향이고요. 남동향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이 녀석을 갖다 한번 대볼까요? 맞춰 보니까 뭐 약 45도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남동향이다. 59A형 청약하면 크게 실패는 없겠습니다. 1블럭의 경우는 단지 비유가 되겠고요. 2블럭의 경우는 정남향이라서 마음에 드는 대신에 이쪽에 도로의 소음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요. 5구B는 여기 빨강색이군요. 이쪽에 2개, 여기 2라인 이렇게 딱 있어서 90세대 중에 일반 분양 52세대입니다. 그러면 자, 또 방향을 일단 한번 맞춰보면요. 대략 거의 정확하게 남서 방향이군요. 남서향이고요. 이쪽에 101동에 이쪽 남서향, 106동에 이쪽에 두 군데 4개 라인입니다.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4베이 판상형입니다. 맞동풍태는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요. 팬트리도 있고요. 좋은 구조죠? 그리고 이쪽에 106동은 단지 뷰가 되겠고 여기 앞이 많이 트였습니다. 좋고요. 여기 101동도 괜찮습니다. 남서향이긴 하지만 크게 실패하지는 않겠습니다. 평면도도 좋고요. 59C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거 보니까 타워형이군요. 두 군데 4개의 라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106동의 2, 3 라인 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101동의 23 라인입니다. 그러면 우선 또 방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방향은 나쁘지 않고요. 거실의 메인 창이 남향에 가까운 남남서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면도를 보면 거실과 침실 1의 방향이 같고 주방이 이쪽에 있는 맞동풍은 되지 않는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침실 2개의 방향과 거실 방향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타워형. 드레스룸은 보이지 않죠? 이것을 방향에 맞게 그대로 돌려놓아 보았어요. 여기하고 같게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6동에 2라인, 3라인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이 현관이 들어오는 곳이죠. 이쪽 양쪽으로 현관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약간 남서양, 남남서양. 거실에 이면창은 없군요. 거실에 이면창은 없고 주방창이 이쪽에 있습니다. 거실의 메인 창의 방향이 거의 남향이라는 거, 남남서양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59D입니다. 4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3세대. 여기와 여기 두 라인이 있군요. 위치로 봐서 날개에 있기 때문에 판상형으로 보여요. 여기와 이쪽 날개입니다. 방향을 한번 먼저 보면 방향은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남남동 101동의 단지 뷰이면서 단지 간의 거리가 꽤 넓다고 봐야 되겠어요. 106동은 단지 뷰를 넘어서 도로, 단지 내의 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이군요. 맞동풍이 바로 잘 되는 포베이 판상형 드레스룸도 있고요. 이 5구형인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는가 없는가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4입니다. 84A입니다. 84A는 1블록에만 있군요. 76세대 중 45세대입니다. 이 초록색 이쪽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옅은 초록색 여기군요. 109동 3사라인, 108동 3사라인. 방향을 먼저 봐야겠어요. 방향은 남동 방향이죠. 남동 방향. 남동 방향이면서 단지 뷰입니다. 단지 뷰, 단지 뷰. 여기가 출입구가 있고요. 판상형으로 보이죠? 평면도 보면 이렇게 생겼군요. 3베이 판상형이군요. 3베이인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더 통통하죠. 맞동풍이 되는 3베이 판상형. 침실 1, 욕실, 현관, 주방, 식당. 그런데 드레스룸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84B입니다. 84B는 바로 그 옆에 아까 있던 곳 바로 옆에가 있군요. 짙은 초록색 똑같은 방향에 거의 같은 위치인데요. 이쪽 길 쪽에서 조금 더 멀고 단지 내에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이쪽하고 비교한다면요. 힘으로 봤을 때 벌써 이쪽 길이가 이 짙은 초록색 84B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 4베이 판상형이겠죠. 아까는 84A는 3베이 판상형인 반면 얘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84B. 게다가 침실 A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84A보다는 84B가 훨 낫네요. 드레스룸이 있으니까요. 4베이 판상형이고 84A는 3베이 판상형이고 방향은 남동으로 똑같지만 84C1입니다. 133세대 중 43세대.
1블록에도 있고 2블록에도 있군요. 이쪽에 1블록에 나란히 3개가 있고 이쪽 양쪽 날개에 있네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1블록 먼저 보면 이 청초록이라고 할까요? 이곳이군요. 여기 같은 방향이에요. 2개, 3개 같은 곳인데요. 우선 방향을 한번 보면 이것은 방향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향이 거의 서양에 가깝죠. 근데요, 남서서가 되겠습니다. 각도를 한번 재어볼까요? 아주 정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7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5도 하면 남서양,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때 남서양인데 이게 더 많이 이렇게 75 정도, 76도, 6도 그런다면 이게 직각이라면 서양집이에요. 거의 서양집. 저라면 이곳은 청약하고 싶지 않아요. 서양집, 남서양집만 해도 45도가 되는 남서양집만 해도 저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양집은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84C1은 청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면도는 볼까요? 맞동풍이 되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고요. 평면도는 좋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2블럭의 84C1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1블럭의 84C1은 남동 남서입니다. 남동 남서이고 뷰는 단지 뷰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84C1을 청약하게 되면 1블럭이 당첨이 될지 2블럭이 당첨이 될지 모르잖아요. 84C2입니다. 32세대 중 8세대만 일반 분양하는데 1블럭에만 있군요. 이쪽에 있습니다. 찾아가 볼까요? 103동에 이곳이군요. 103동에 여기 4라인. 그러면 또 방향 먼저 봐야겠어요. 방향을 갔더니 남서양입니다. 약 45도에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서양입니다. 남서양의 단지 뷰 판상형이고요. 맞동풍이 되는 포베이 판상형이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여기도 방향을 좀 더 재어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45도보다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벌써 이쪽보다 이쪽이 넓죠? 45도보다 훨씬 더 큰 각이 될 것 같아요. 측정의 각을 크게 하니까요. 각도 측정 값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58도, 60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서가 아니라 남서서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 살아봤을 때 남서양, 또 특히 서양 아주 불편합니다. 여름에 오후에 해가 깊숙이 들어오고 덥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84C2 신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84D는 407세대 중에 206세대 세대수가 많고요. 1블럭, 2블럭 모두 다 있네요.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 기둥이 모서리에 있고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타워형이구나 금방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방향이랑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모두 다를 수도 있어서요. 먼저 평면도 먼저 보면 거실 창이 이렇게 침실 1과 같은 방향에 있고 침실 2와 침실 3의 방향과 직각으로 있는 전형적인 타워형이면서 주방 창이 여기 있죠. 맞동풍은 되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봐야겠는데요. 방향을 여기에 맞게 뒤집고 돌려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E블럭의 이쪽 세 귀퉁이에 있는 것 볼까요? 그쪽에 맞추어서 제가 돌려놓았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의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죠? 거실의 메인 창이, 거실의 방향이 이렇게 보면 정남향이군요. 정남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남향이면서 판상형은 아니고 타워형이지만 거실은 정남향이다. 그렇다면 이쪽 방 두 개는 정서향인 거죠. 안방도 정남향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보입니다. 여기 일단 거실이 정남향이니까요. 우리가 생활을 거의 거실에서 하고 침실은 잠잘 때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드레스룸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E블럭에 84D 당첨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1블럭에 이쪽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쪽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두 개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방향은 역시 남향에 가깝습니다. 약간 남서라고 할 수 있지만 남향에 정남향은 아니지만 남향에 가깝죠? 그 뭐 남향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방향 괜찮고요. 여기 다 단지 뷰이고요. 단지 뷰이고 앞에도 많이 트이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방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거실의 방향이 중요하므로 괜찮습니다. 1블럭에 이쪽 다 괜찮고요. 다음 이쪽에 이쪽 사이드에 하나 둘 세 개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어떤가 봐야겠어요. 그쪽으로 제가 돌려놓은 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이군요. 이쪽이 방향이요. 자, 방향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 뭡니까? 거의 동양입니다. 거의 동양입니다. 거의 동양. 거의 동양이요. 동동동. 동양집이고요. 그리고 방 두 개는 또 저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동이라고 하겠지만 북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방 두 개가. 이쪽 방은 동양이고요. 그래서 지금 84D를 신청했을 때 103동의 1라인, 104동의 1라인, 105동의 1라인에 당첨이 된다면 저는 매우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102동의 23라인, 103동의 23라인 여기는 아마도 추측컨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쪽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또 확인차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좋은 곳은 가져갔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기 처음에 애초에 103동, 104동, 105동의 1라인 정도는 조합원들이 남겨놓았구나, 일반 분양에 남겨놓았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3동에 104동, 105동의 1라인은 모두 방향이 거의 동향이었군요. 당연히 조합원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곳을 먼저 차지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일반 분양은 5, 9와 8, 4만 있었지만 더 큰 평형인 106은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갔군요. 그리고 5 구형을 주로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5 구형 중에 드레스룸이 없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팬트리도 있는 곳이 있었고, 5구 D는 1블록에만 있었어요. 방향이 남향이나 남남서, 남남동이라면 좋은 곳인데요. 5구형에서 특별히 나쁜 방향은 없었죠. 그래서 드레스룸도 있고 4베이 판상형이면서 방향도 괜찮은 5구 B나 5구 D가 어떨까 싶었어요. 84에서는 84A형보다는 B형이 더 나았어요. 드레스룸이 A형에는 없었고요. A형은 3베이 판상형이고 B는 4베이 판상형이었는데 드레스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C1과 C2는 평면도는 거의 같았는데요. 방향이 C1은 남서, 남동도 있었지만 남서서가 있어서 이 블럭에 남서서에 당첨이 된다면 조금 염려스러울 것 같았어요. C2는 8세대 하나의 라인이었는데 방향이 남서, 서쪽에 더 가까워서 남서서라고 하려다가 C1이 워낙 서쪽에 더 가까운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84D가 세대수가 가장 많았는데 타워형이고 남향이 많았지만 동향도 있어서 염려스럽죠. 그래서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고 방향이 좋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84C1의 2블럭 남서서에는 당첨 안 됐으면 좋겠다. C2도 서양 쪽에 더 가까운 남서라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를 청약할까? 결국 84A는 아니니까 84B나 D에 청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D에 청약했을 때 이쪽 동향에 당첨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요. 여기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